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공무원 한국사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를 가르치고 있는 선우 한국사의 선우빈입니다. 54회 시험이 8월 7일 날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해서 뭔가 파이널 특강으로 여러분한테 뭘 해드릴까 고민하던 중에 기출 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어드리자라는 생각으로 52회 해설 강의와 이어서 54회 이제 이번 편 해설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가 약간 살짝 변형돼서 변형이라고 할 것도 없죠. 한국사 능력에서는 그냥 기출 문제가 조금 선지 조금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이 늘 예상 문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최근에 우리가 50회부터 53회까지 합격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0회 47.6%가 합격하셨고요. 그 다음에 51회는 74.4 굉장히 쉬웠죠? 너무 쉬워서 다시 52에 확 내렸죠. 46.3. 그래서 2명 중에 1명이 떨어지셨고요. 그리고 53에 다시 조금 더 올려서 56.7%가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여러분 또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 기본적으로 1급 받으실 분들은 80점 맞으시면 되고 그리고 2급 받으신 분들은 70점. 상급은 60점이니까 지금 문제에 2점짜리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만 푸시면 됩니다. 3점짜리 문제는 날리셔도 그럼 충분히 자격증 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면 이 53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일단은 총 50문제 중에서 전근대사 26문제 그리고 근현대사 22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통합하는 문제 시대와 관계없이 한 주제를 물어봤던 문제가 2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기별 보시면 선사시대 및 초기국가 2문제 나왔고요. 고대사 7문제, 고려 8문제, 그리고 조선전기 5문제, 조선 후기 4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보니 여러분 늘 강조했죠?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정치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14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사고요. 이번 시험은 경제 관련 문제도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 경제냐 그거 파악하고 그 시대 상황 물어보는 문제니까 큰 시대적 특징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근현대사 보시면 근현대사 22문제 나왔는데요. 다시 근대사의 발전기 즉 개화기가 여러분 50% 이상 나왔네요. 12문제.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 5문제. 그리고 현대사에 5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 개화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특히 여기서의 특징은 매번 똑같습니다. 정치사라는 거죠. 정치사 16문제. 그리고 경제 3문제. 그리고 사회 2문제, 문화 1문제인데 여러분은 정치사만 정말 정확히 파악하시면 이 근현대사는 돼요. 사회, 경제, 문화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치사만 확실히 잡기를 바라고 경제사는 조금 핵심적인 그 시대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사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 그 정도. 일제시대 때 특히 우리의 물산 장려운동 이런 것들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시대. 그러면 여러분한테 뭔가 돌 하나 나왔어. 그리고 키워드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집게, 찌르개 등 뗀석기를 처음 사용한 고민할 것도 없죠? 구석기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이거는 1점짜리 문제였고요. 당연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답은 5번 된 거죠. 가락바퀴. 신석기, 반달독칼, 청동기. 고인돌,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용된 검은 청동기 후기 또는 초기 철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뻔한 얘기고요. 다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초기 국가 문제죠. 이 나라 제사장.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52에 좀 전에 풀어드렸는데 키워드 천군, 소도. 그러면 당연히 사만이고 이 나라는 5월과 10월에 하늘에 제천 행사 지냈어. 똑같은 문제. 신지, 견지, 읍차, 불에.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52의 문제와 비교해서 보세요. 같은 문제구나. 하나를 좀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3점짜리 문제. 우리가 늘 3점짜리 문제는 이런 시기 문제죠. 그러면 온다리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군여로 삼았다.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되찾겠다. 그러면 이거는 자 5세기에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다가 6세기 후반 진흥왕 때 한강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 이 온다리 6세기 말에 영량왕 때 자, 얘기한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백제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자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 공격. 그래서 고구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었어. 이거는 4세기 자 고구려 왕으로 얘기한다면 고구 원왕, 가슴에 원한 맺혔던 왕이고 이때 백제왕은 누구였다? 근초고 왕이죠. 그 다음에 다시 다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쳤어. 그래서 이 나라 한성을 함락시켰어.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포로 잡았어. 자 이거는 자 5세기 장수왕 때고 이때 백제왕 부여경은 누구냐면 계로왕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순서 나, 다, 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3점짜리 문제인데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꼭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2세부터 7세기 이도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벅차더라도 자 2세부터 7세기 주요 왕들 업적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금 고고랑 그 다음에 장수왕 그리고 마지막 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바보 온달. 그래서 요 순서 맞히는 문제가 나왔고 뭐 얼마든지 다른 데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문제 보세요. 자 4번 문제는 자 이 왕이죠 다시. 자 백제 왕이래. 25대 왕이야. 자 그의 무덤이 발굴되어서 기념하는 행사가 공주에서 열렸어. 그리고 자 그는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22담로의 왕죽을 파견했어. 그의 무덤은 특히 피장자 즉 묻힌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축조연대가 확인된 자 백제의 왕릉이다. 이거죠 여러분. 바로 뭡니까? 무령왕릉. 이 왕은 무령왕. 자 무령왕 때 바로 중국 남조 즉 양나라와 교류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자, 먼저, 자, 익산에 미륵사 세운 거, 이거는, 자, 무왕이고요. 자, 그리고, 자, 3번, 고흥에게 서기. 자, 이 역사책 서기 쓰게 한 것은 근초광이고. 다시, 마라난탈 통해서 불교 수용한 것은 침유왕이고. 그리고, 사비로 천도. 자, 사비로 천도에서 행정조직 다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성왕이고. 이런, 자,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특징들, 자,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5번 문제. 자, 3점짜리 문제인데, 이 역시, 자, 저는 이걸로 얘기할게요. 먼저 사료부터 보고 갈까요? 자, 3점짜리. 자, 늘 시기 문제. 고구려 왕이, 자, 어디와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했다. 자, 김춘추가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은 감히 따를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왕이 분노해서 그를 가두었다. 이때 고구려 왕은 보장왕이고 보장을 허수아비. 그래서 그에 뒤에는 영계 소문이 있었고. 어쨌든 7세기 얘기구나. 그래서 이걸 계기로 자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와 뭔가 자 힘을 합하려고 했지만 고구려가 그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한다? 이거 이후에 648년 신라는 당과 군사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자, 근데 다시 관창이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자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심히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라고 말하였다. 관창은 적진에 돌입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계백이 그를 사로잡아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서 돌려보냈다. 이를 본 신라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격하니 백제 군사가 크게 패했어. 자, 계백의 황산벌 전투고 이걸 계기로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자, 660년 백제 멸망 또는 계백의 황산벌 전투. 자, 아니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거로 답은 딱 보이죠.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 자, 특히 자 진덕여왕 때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서 자 군사동맹 맺잖아요. 이게 특징이고요. 자, 아니면 다시 1번 볼까요? 자, 안승희 보덕국왕. 이거는 자 고구려가 668년 멸망하죠. 멸망한 이후 얘기죠. 자, 관산성 전투. 이거는 어느 왕이었어요? 성왕 때기죠. 성왕 때. 554년. 자, 그 다음에 흑지상지 임전성. 이거는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여풍의 백강에서 이것도 그러면 백제 멸망하고, 자, 부흥운동이죠. 52에서 그대로 봤던 선지 그대로 갖다 써본 거죠. 그럼 2세부터 7세기 상황을 자,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자 3점짜리 문제였는데 조금만 여러분 2세기, 7세기, 2세부터 7세기 파악하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6번 문제. 자, 다음 가상대화 이후죠. 이후. 자, 그러면 며칠 전 붉은 바지 입은 자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고 하네. 적고적 말이지. 야, 7년 전에는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도적 때문에 봉기했어. 요즘 나라가 난리도 아니야. 신라 하대 상황이잖아요. 특히 원종, 애노, 적고적은 진성여왕 때 일어날 건데, 자, 이건 진성여왕 때 상황이 아니라 그냥 신라 하대 상황. 자, 그러면 진성여왕 죽고 좀 있다가 자 신라 안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자, 이제 후백제가 나오고, 그리고 궁예가 후곡으로 세우니까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독서 3분과는 자, 이거는 진성여왕 그 저 앞에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원성왕 때고. 자, 그 다음에 김은돌은 더더구나 신라 중대 신문왕 때고. 그 다음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에 셌을 때였다. 이거는 바로 자, 김춘추 얘기하는 신라 중대 상황. 그리고 해공왕도 자, 무열계 마지막으로서 특히 신라사에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하대 중에 진성여왕 이후의 상황이 뭐냐? 그 이후에 후삼국 분열기,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분열되는 시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특히 중대, 여기 자 김은돌의 난, 그다음에 무열계 직계가 나온 거, 해공왕, 요 세 개가 중대 때 상황이고, 독서 3부과는 하대지만 어쨌든 진성여왕 전 상황이다. 원성왕 때다.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2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의 경제죠. 자, 이번에 새롭게 준 건데, 자, 산둥반도 적산 법화원입니다. 자, 이 사찰을 창건한 인물에 대해서 말해 주실까요? 자, 그러면 장보고죠. 바다의 왕자 장보고. 그러면서 여기 뭐 쭉 있지만, 이거 그냥 한번 훌 읽고 가면 되죠. 그러면, 자, 장보가 있었던 시대는 신라. 특히, 자, 신라 하대 상황인데요. 그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죠. 장보고 하면 청해진. 지금의 어디? 완도에. 청해지고, 자, 사적무역 했잖아요. 당 1번과 사적무역. 답은 4번이고요. 자, 활구.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고려 숙종 때 얘기. 농상지변은 조선 얘기. 아, 이건 자, 중국의 농상지변가 소개됐으니까 이것도 고려 말 얘기. 자, 그 다음에 면화, 고추 같은 상품작물, 이거는 조선. 자, 후기 얘기. 그 다음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 이거는 신라 상대 지증왕 때 얘기잖아요. 일단 뭐 경제지만 뭐 그렇게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장보고 청해진 그러면 끝나는 거고, 나머지 선지 한 번 더 보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8번 문제. 이 국가가 뭐냐 이거죠. 자, 온라인 강좌. 자,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나라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강좌 마련했다. 자, 그러면 자 강좌 주제를 보니 첫 번째,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타난 역사시. 자, 정혜공주 무덤에서 알 수 있는 고분양시. 즉, 굴식 돌방 무덤. 자, 무왕 때 장문유가 산둥반도 등주 공격한 거. 그 다음에 또한 인왕, 대응, 연호 같은 독자 연호. 다 발해구나. 뭐 이거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발해라는 거 알고. 자, 좀 전에 자 발해와 함께 보셔야 되는데, 건원증보는 자 고려예요. 고려 성종 때 최초의 철전인 건원증보 만듭니다. 자, 발해는 특히 자 15부 15개 자 지방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설빈부는 말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외사정은 자 통일신라 문무왕 때 만든 거고, 자 발해는 특히 거란도, 영주도 같은 자 주변국하고의 교류하는 5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 영주도, 그리고 조공도, 이런 5개 무역로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중에 특히 자 이 문화유산 중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정혜공주 무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장문유 등주, 이건 무왕 단독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자, 우리는 고구려 계승국가다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따로따로 좀 잘 나오는 주제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데, 자, 국보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둥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어서 백제인의 미소라 불러. 이거 뭐 6세기에서 7세기 때 만든 거라고 생각해. 한국의 마애불.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세요. 관상 보면 되겠네. 이 중에 둥근 얼굴. 그렇잖아요. 여기 얼굴 네모네. 여기도 얼굴 네모네. 이거는 여러분 고려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여러분 이거는 경주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주에 가시면 경주 남산에 있는 어쨌든 자 통일신라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 바로 서산 마의 삼전불상이잖아요. 둥근 얼굴에 자 자비로운 미소 끝난 거죠. 뭐. 이거 몇 점짜리지?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 2점짜리 문제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 자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제위기간. 자 이 왕이 누군가요? 자 그러면 연호가 광독이었어. 자 또한 후주에 토삼을 보냈어. 자 관리들의 옷을 정했어. 그리고 또 국사 왕사 이런 이게 바로 승까지도 스님의 이제 승까지도 두고 이런 식으로 스님들에게 무슨 국사 왕사 같은 걸 줬다. 자 고려 광종입니다. 그러면 광종의 업적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자 광종의 업적은 자 얼른 찾아보셔야겠죠. 특히 과거제도와 노비안거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노비들을 조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다시 일반 백성으로 풀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귀족들은 노비가 많을수록 귀족의 경제력이 군사력이 강화되는 거고 국가는 귀족의 노비가 많으면 국가는 점점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퀄 왕권 강한 거죠. 자 다른 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12목에 자 전국의 12목 서치 이거는 성종이고요. 자 주전도감 자 해동통보 뭐 이런 주전도감 두고 이건 숙종이고 그 다음에 자 거론의 취입에 대비해서 개격에 나상 쌓은 것은 현종 때 이기고 그 다음 국자감에 서적퍼 둔 것은 바로 숙종 때 이기고 고려의 주요왕들 자 업적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52회 때도 얘기했고요. 지금 53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고려는 무조건 이도표 하나로 끝난다. 여러분 선왕학사 자 선우빈이 만든 한국사 검정체계도 있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수험생들이 많이 보시는 연결고리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문제 자 보시면 광종 나왔죠. 자 그리고 다시 또 뭐 여기에 자 숙종 지금 이런 왕들 그래서 이런 왕들과 관계된 업적들 물어보는 것들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왕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11번 자 이제 제도사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 뭐 지식형 문제죠. 자 고려사 여러분 고려사는 제가 52의 문제에서 풀었지만 조선에서 만든 책이야. 근데 조선에서 만든 고려 역사잖아요. 그래서 고려 얘기가 실려있다. 자, 시정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고 규찰과 탄핵, 즉 관리 탄핵하는 업무. 자, 국초에는 사원대라고 불렀다. 자, 성종 때 뭐로 고쳤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사대잖아요. 어사대. 자, 그러면 자, 어사대 고려의 관리감찰. 자, 어사대고요. 자, 그러면 국정을 총괄하는 자 고려의 관청은 자 중서문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무신적 집권기의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입니다. 그 다음 사관원 홍문관계 3사 이거는 조선이죠. 조선. 조선의 자 사원부. 이 어사대가 나중에 조선 가면 사원부가 되는 거죠. 오늘날 감사원인데요. 특히 조선의 3사란 사관원 홍문관 자 그리고 사원부.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원간석기 도평의사로 바뀐 것은 도병마사 고려 때 자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도병마사고요. 그 다음 소속관원이 중서문화성의 낭사학계 서경권 이게 바로 어사대잖아요. 어사대는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공무원과 함께 자 바로 서경권을 갖고 있습니다. 서경권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간쟁권, 봉박권도 갖고 있죠. 간쟁권은 왕의 언행을 비판하는 거고 봉박권은 왕이 내린 정책을 다시 백지화시키는 거고 서경권은 자 이렇게 관리 임명할 때 왕이 이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제도사가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자, 밑줄근 이 왕이죠. 자, 이곳에는 왕과 그의 왕비인 노곡대장 공주의 영정이 있대요. 이러면 여러분 이미 몽고공주, 노곡대장. 이 왕과 노곡대장의 러브스토리 유명하잖아요. 그 왕은 누구다? 네, 공민왕이죠. 특히, 자, 조선의 종묘에 가면, 자, 고려왕의 신당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자, 이 왕은 기철 등 친원파를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했다. 이렇게 해서 공민왕. 공민왕과 관계되어서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해서 자, 전민 변정도감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잖아요. 자, 망건당을 둔 것은 충선왕이고요. 자, 이제 또 반복했네요. 52회 때 얘기했던 쌍기의 건의, 과거제도, 이거는 광종이고. 자,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 이거는 태조 왕건이고. 자, 최순호의 심의 28조 받아들여서 통치제 정비한 것은 성종이고. 이 중에 잘 나오는 것은 특히 최순호의 심의 28조입니다. 요 사로 또 잘 나와서, 자, 이 성종을 물어보는 문제, 자,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오는 사례 여러분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고려의 대외 관계인데,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자, 옳은 것은, 자, 가 임금이, 여러분 또 52에서 했던 거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일부러 옷을 여러분 그대로 52에 해설 강의했던 옷을 입고 계속 5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문제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고되긴 고되네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자, 이 정도의 고됨은 고됨이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52회 때 키워드를 잡아드렸어요. 자, 그 키워드 다시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하전을 포위했다. 자, 양규는 도순검사가 되어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자, 누가 강주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하진에 보내어 항복하라 설득했다.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주의 명령을 받고 온 게 아니다. 자,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던 게 자, 목정 때 자, 강주의 정변으로 왕이 바뀌어요. 누구로? 현종으로. 그 다음에 또 현종 때 거란이 2차 자, 3차 차들어오는데 특히 2차 때 양규가 지금 거란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란이구나. 자, 그러면 거란과 관계되어서 자, 거란에 대한 우리의 조치 얘기하는 건데 자, 과거에 이거 광군 이거는 자, 그 전이지만 자, 정종 때 광군에 대비해서 자, 광군을 조직했습니다. 누구에 대비해서? 거란에 대비해서. 자, 그러면 윤간 동북구선 이거는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자, 그리고 화통도감 이거는 고려말 외고 채무선이죠. 그 다음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것은 몽고하고의 싸움 때문이었고요. 자,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천령 이북당을 회복한 것은 바로 공민왕이 원이 차지했던 쌍성총관부를 다시 탈환했잖아요. 그래서 요 선지는 그러면 정말 자,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는 처음에는 거란과 싸우고 12세기 여진과 싸우고 13세기 몽고와 싸우고 14세기 후반에 홍건적 그리고 외구와 싸웠다는 거 다시 그 대외관계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좀 잘 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거죠. 다시 우리가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고, 아까 강화천도, 그리고 나중에 자 공민왕 때 홍건적, 그리고 우왕찬왕 때 외구가 쳐들어오는데 특히 최무선이 화통도감 두고 이 진포 싸움에서 화약을 사용했잖아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십시오. 황산 싸움도 자, 또 나오죠.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또 보겠지만 그래서 이 도표가 여러분 고려 사회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베스트 도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또 시기 이때 어떻게 먹고 살았어? 자, 그러면 이게 어느인지 고대사인지 고려인지 자 조선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출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여기 무슨 예를 들어서 고려사라고 돼 있으면 고려액이고 삼국사기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자 고대사회 즉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없으니 찾아야겠죠. 자 11월에 팔관을 열었어.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송나라 상인들이 왔어. 이때 다시 대식국 아라비아 상인이 왔는데 자 이때 뭔가 잘 자 이들을 했대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특히 송나라가 있을 때가 고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팔간의 때 외국 상인들도 여러분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팔간에 고려 때 있었던 중요한 불교 행사였고, 그리고 송나라 상인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 상인 즉 대식구도 왔다. 자 고려 얘기하는 거죠. 자 고려 때 국장이 어디였습니까? 자 개경 앞에 있는 자 이 병난도였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볼까요? 송상 또 그러면 이 선지 얘기했었잖아요. 송상 언제? 조선 후기. 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저번 시간 또 얘기했네요. 언제? 신라 6세기 지중화. 자 신라방 당연히 언제? 통일신라.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단정권 철폐. 이거는 특히 조선 후기 어느 왕? 정조 때. 이게 바로 신의 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답을 시험 볼 때는 답만 맞추시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험을 위한 지금 파이널 특강이니까 이런 선지 하나하나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또 시기. 이게 어느 시기인가를 물어보죠. 자 그러면 키워드가 있네요. 명학수에서 망이망수이가 난을 일으켰어. 끝났네요 여러분. 이거 무신정변 때 엄청난 밀라 일어나는 거죠. 자 망이망소이 전주 관노의 난, 자 특히 만적의 난. 그래서 어쨌든 무신정변 때 이 시기. 그래서 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6번 자 이제 스님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위쪽에 끈 그는 또 누군가요? 옳은 거. 자 이것은 개경 흥왕사터에서 추조된 대각국사 묘지명 탁본입니다. 자 여기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 그가 송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정사 세우고 자 천태종을 개창한 내용. 그러면 대각국사가 누구예요? 대각국사 의천이잖아. 의천. 자 그러면 의천과 관계돼서 의천은 특히 자 문종의 아들이고 숙종의 동생으로 자 우리가 그럼 숙종 때 엄청 강조했던 게 주전도감. 주전도감을 통해서 특히 대각국사가 화폐 주조를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자 많은 화폐가 나왔던 이유가 그거고요. 또 하나 자 교장도감 두고 여기서 바로 뭘 만듭니까? 교장 또는 속장경. 대각국사 의천은 한 일이 많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도 그럼 되게 중요한 스님이니까 선지 확인하고 갈게요. 자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거는 자 진울이죠. 보조국사 진울. 자 무예가 이거는 통일신라 스님 원효고요.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는 자 신라 때 선동영 때 자장이죠. 자장. 그 다음 백년사 결사. 자 여기는 바로 무신정변 때 스님들이 자기반성 운동을 피면서 자 바로 이 천태종의 스님이었던 요새 스님이었죠. 요새 백년사 결사. 그래서 다시 정확히 여러분 이 스님들 진울, 원효, 자 자장, 자 요새 그리고 의천 그리고 의상. 자 이들이 잘 나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소위 자 우리나라에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불교계의 4대 천왕. 통일신라 때 누구? 원효 의상. 고려 때 누구? 의천 지들. 이 네 스님은 확실하게 보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문화유산.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자 옳은 거. 자 주제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이야. 자 이 탑은 개성에 있고 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 박물관 가면 이 탑을 볼 수 있어. 원의 영향 받은 다각다층 대리석이야. 이거 원각사지 10층석탑 즉 조선 세조 때 15세기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석탑 영향 줬어. 자 박물관 가서 보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경천사지 10층석탑이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월정사 8가 9층 석탑이고 자 고려 전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려 후기 특히 원의 영향 받은 대리석. 우리나라 탑은 거의 화강암인데 요거는 대리석이었죠. 그 다음에 이건 잘 아시는 통일신라 불국사 가시면 석가탑이 있고 옆에 다보탑이 있잖아요. 10원짜리 동절에 있는. 그리고 이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탑 양식의 석탑. 7세기 무왕 때 만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잖아요.
이것까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안동에, 자, 이 신라 때 만든, 자, 안동 법풍사지 7층, 자, 석탑인데, 이것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대신에 얘는, 자, 검정서 잘 나오는 탑이니까, 자, 이참에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다시 조선 들어가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5세기입니다. 15세기 과학. 그러면 15세기 과학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그러면 기기도설. 자, 이거 여러분 또 제가 52에 얘기했잖아요. 52에, 자, 이거 거준기. 이게 바로 뭐였다? 자, 조선, 자, 정조 때 수원화성 만들 때 정약용이 중국에서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받아들여서 거준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조선 전기인데 조선 후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조선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자, 나머지 다 조선 전기 거. 자, 향약 집성박, 칠정산 또는 내편, 외편. 자, 개미자, 갑인자, 그 다음에 농사직설. 이런 농서들. 다 15세기 과학문화죠. 이런 거 조선 전기냐 조선 후기냐 패턴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역시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은 이 제도죠. 자, 그러면 또 키워드 잡으셔야 되는데, 자, 성종이에요. 자, 경연에서 토지도의 개혁에 대해서 논의했대요.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시오. 자,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전법 없애고, 자, 세조가 직전법 두었잖아요. 이 직전법 제도에서, 자, 공무원이 죽었을 때 그의 유가족에게 주었던 수신전, 휴량전 여기서 없애버렸으니까, 자, 직전법 물어보는 거. 자, 직전법은 누구? 현직자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거. 그 답은 3번 내는 거죠. 그리고 이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경제 한번 보실래요? 자, 이거 전지와 시지는 고려의 전시과고. 그 다음에 풍윤과 관계없이 전세, 이거는 조선 후기, 조선 17세기 인조의 영저법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했다. 이거는 16세기 들어가서 명종 때 직전법 폐지 얘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개국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 태종, 왕건의 역분전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 토지제도가 잘 나와요. 토지제도. 그래서 여러분 토지제도 요 정도, 자, 고려 전시과, 조선 과전법, 그리고 좀 이따가 바뀌는 직전법, 그리고 성종 때 관수관급제, 요거 확실하게 잡으시고요. 또 하나 세종의 공법, 즉 연분구두법, 전분유두법, 요게 잘 나옵니다. 그것만 조금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답이 나왔네요. 자, 다음 가상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 배경이죠, 배경. 자, 그러면 얼마 전 노상군이, 자, 이곳에, 즉 이곳 영월의 유배하스, 이거 갖고 키워드죠, 여러분. 노상군, 즉 단종이 왕위에서 내려가고 노상군으로 전락해서 영월로 유배 가잖아요. 그러면 자, 성삼 등이 주도한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이곳에 보내졌는데 이게 바로 사육신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자, 단종이 왕위에서 내려간 사건이 뭐냐? 그 앞에 있었던, 자, 단종의, 자,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 개유년에 단종의 측근들을 다 제거하고 단종만 고립시켰잖아요. 그래서 단종이 어떡합니까? 결국 왕위를, 자, 세조에게, 즉 수양대군에게 넘기고 그 수양대군이 세조된 거죠. 그러자 사육신들이 단종을 포기하려고 하자 결국은 그들 죽여버리고 결국은, 자, 이 단종은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본다. 당연하죠. 그래서 요거는, 자, 52에 여러분 제가 안 나왔던 사건이니까, 자, 요 선지 꼭 갖고 가세요. 자, 정말 잘 나옵니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속 문제, 이거는 자, 현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 17세기. 자, 인물성 동일론을 두고 전개된 호랑 논쟁, 이거는 조선 후기, 이것도 그냥 조선 후기.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자,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거는 선조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다음 인현왕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잡았던 사건, 이거는 숙종 때 일어난 사건이죠.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자, 경신왕국, 자, 기사왕국, 자, 갑술왕국, 이 황국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자, 이 황국과 관계되어서 한번 보셔야 될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건 뭐, 자, 어쨌든 숙종 때, 자, 인현왕후가 내려가고 남이 권력 잡은 사건은 기사항국이에요, 기사항국. 장희빈이 난 자식이 세조로 책봉됐고, 그거를 반대했던, 자, 그럼 세력들을 내리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꼭 갖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화유산 물어보는 거, 21번. 자, 이 문화유산이 뭐냐? 자,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자, 조선 전기야, 키워드, 시기 알려주네. 자, 회색의 태토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유약, 자,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야.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졌지. 그러면 15세기 분청사기죠.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도자기 좀 보세요. 자, 이거는, 자, 고려 후기 때 있었던, 뭡니까? 상감청자. 얘는 조선 후기에 있었던 청아백자. 백자에 청색 그림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자, 고려 전기 때 유행했던 순수 비색 청자죠, 그냥. 순수 비색, 뭐, 비색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자,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자, 15세기 조선 전기, 분청사기, 조선 후기 청아백자. 그리고 뭐, 얘는 좀 애매한데 그러면 삼체, 세 가지 새끼 섞여 있어서 이거는 발해가 이런 삼체 도자기가 유행했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건 시기 물어볼 수도 있죠, 시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건 자, 센 기초 문제고 2점짜리 문제네요. 다시 22번 문제. 자, 또 이거 시기, 이 시기. 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의 죄를 물어야 돼. 알아서 처분할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만, 자, 그러면 후금에 투항한, 자, 강옥립, 이거 바로 광해군 때. 광해군이 중리배교 폈잖아요.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리배교 피면서 강옥립을 하여금, 자, 가서 후금을 치러 가는 척 하면서 결국은 그냥 약간 보고만 알아, 정세만 봐라. 그래서 이거는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알려주는 상징이죠. 광해군 때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미 딱 보니까 뭐 머리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여진족이네. 자, 항복을 받기 위해 단을 삼전도에 이미 쌓았으니 내일 황제 폐하 앞에서 의식을 거행했고. 자, 이거 언제였습니까? 인조 때. 특히 두 번의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있었는데, 특히 자,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지고 나서 3년도에서 굴욕적 패배하니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보다 정묘호란이네. 자, 그러면 정묘호란 때 정봉수 일입이, 자, 의병 일으킵니다. 답에서 3번이고요. 자, 나선정벌. 자, 이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도표로 볼게요. 역산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도표.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자, 광해군 제시했습니다. 강옥립. 자, 광해군과 함께, 자, 중리배교.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병자호란 때 우리가 삼전도에서 굴욕적 패배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자, 요게 지금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자, 1번,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자, 우리 이거 52회 때도 풀었었죠? 이게 효종 때, 나선정벌. 그 다음에, 권율이 행주산성. 자, 권율의 행주산성은 임질이란 때. 다시, 4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해 인질. 이거 뭐였어요? 바로 이거 이후. 병자호란 이후,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이들이 청해 인질로 끌려가고, 결국 이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 처음 설치. 자, 비변사 언제? 임질이란 때 비변사 처음 설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산 흐름이다. 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 궁궐 얘기할게요. 자, 이 궁궐에 대한 얘기.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거. 그럼 창덕궁인 거죠, 뭐. 그리고 이 창덕궁, 자, 정문, 도나문, 자, 그리고 인정전 거쳐서 또 하나, 자, 뭔가 여기, 자, 후원, 특히 여기 이 뒤가 다 여러분 이 후원이, 자, 되게 여기 다 후원이 유명한데, 자, 이 후원 입구를 지나서 여기 부용지와 뭐, 자, 부용지, 자, 여기 이게 규장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암루라는 건물인데 이 주암루 건물에 규장각을 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영경당, 즉 후원 안에 자, 영경당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게 우리 역사라는 거고 특히 문화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우빈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3분, 자, 답사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한번 보십시오. 뚜벅이 3분에서 자, 최근 들어 창덕궁, 특히 이 궁궐에 대해서 제가 좀 답사하면서 자, 3분짜리를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창덕궁이고요. 자, 이 창덕궁과 관계되어서 귀장각이 있다. 이게 답이잖아요. 아까 뻔한 얘기. 자, 그러면 자, 1번. 자, 도성 서쪽에 있다. 서쪽에 있었던 것은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자, 여기는 도성의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동궐이라 불렀고요. 이거 그림이 동궐도입니다. 자, 창덕궁은 동궐. 그 다음에 1차 미소 공동회는 어디였습니까? 덕수궁 석조전.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조선 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는 경복궁이에요. 우리 궁궐이 이렇게 무슨 자, 파티 장소가 된 거죠. 자,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배된 장소는 자, 여기는 바로 경희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으로 자, 이쪽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요 궁궐 얘기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창덕궁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창덕궁, 경복궁. 자, 확실하게 조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24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잘 몰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감이 필요한데, 자, 감을 살펴보면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 그러니까 민간에 떠드는 이야기를 주절 소설. 여성들이 이렇게 막 민간에 떠드는 얘기를 듣고 왠지 여러분 자유로운 분위기, 조선 후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담배. 자, 52회부터 제가 이 담배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했네요. 지금 53회에도 얘기했네. 조선 후기. 연포. 여러분, 바로 52회 때 얘기했잖아요. 자, 조선정기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색깔 바꿀게요. 자, 부산포, 제포, 연포였다. 그리고 인질이란이 일어나고 다시 광해군 때 다시 여러분 자, 무역이 재개돼요. 자, 조선 후기는 오로지 부산에서만.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산포 또는 부산. 제포, 연포는 조선 전기 상황이고 조선 후기는 아니다. 특히 세종 때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장시 시장에서 탈춤 공연 벌이는 광대. 시사, 이게 바로 중인들의 문학 서클이었잖아요. 자,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 덕대, 똑같이 얘기, 52회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항상 전기와 후기 확실히 구별해 두시면 되는 거죠. 뭐, 그냥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시, 자, 25번. 이 사절단. 자, 이 해사록은 김세렴이 이 사절단의 부사로, 자, 키워드가 1번이네요. 1번에 갔다 온 후 작성했어. 여기에 쓰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간 긴 여정, 그리고 당시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 즉 일본 막군을 만난 얘기. 자, 이거는 조선통신사죠. 조선통신사 기록물이네요. 자, 조선통신사는 1907년부터 자, 1811년까지 자, 12번 갔고요. 자, 1번 막부가 요청할 때마다. 즉, 전기사절단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번 막부가 바뀔 때. 자, 파견됐고, 우리의 문화를 전파했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여러분 했네요. 자, 암행어사로 비밀리에 이거는 바로, 자, 소위 신사유람단 또는 문물시찰단 또는 조사시찰단 얘기하는 거죠. 개항 이후 상황. 문물시찰단. 해국도지 영안지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자, 이 개항 당시 중인이었던 역관이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거는 전기사절단이에요. 어디에 보냈던? 중국에. 조선 전기는 중국이 명이고요. 조선 후기는 중국이 청나라죠. 그 다음에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기술 이거는 개항 이후에 청나라에 보냈던 영선사잖아요. 그래서 조선통신사 그 다음에 또한 자, 조사시차단,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보냈던 수신사, 그리고 청에 보냈던 영선사, 미국에 보냈던 보빙사.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개항 이전에는 조선통신사, 개항 이후에는 자, 수신사, 조사시차단, 자, 미국에는 보빙사, 중국에는 영선사. 이런 사람들 자, 구별해 주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네요. 검정에서. 자, 26번. 이 왕이 누군가요? 자, 검색창에 들어갈 왕입니다. 자, 주암루. 좀 전에 얘기했던. 자, 창덕궁 후원에 주암루가 있고 이 주암루에 귀장각 두었잖아요. 탕평책 폈대. 자, 정약용을 끌고 와서 무예도 보통지, 신해통고,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또한 자 여기 수원화성. 그러면 이미 정조구나. 자, 정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자 정조는 노론하고 내리 싸우다가 노론이 군사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왕이 친위를 두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나머지 선지도지가 많이 봤던 겁니다. 자, 먼저, 자, 어영청을 중심으로, 자, 어영청을 처음 설치한 것은 인조고요. 나중에 어영청을 강화시켜서 북벌운동 추진했던 것은 효종입니다. 어영청을 둔 것은 인조. 어영청을 강화시켜서 북벌운동 효종. 그 다음, 경국대전 완성은, 자, 성종, 15세기. 자, 백두산 정계비도 중요하죠? 이것도 단독 문제 잘 나와요. 어쨌든, 숙종. 그 다음, 균여법은 영조. 우리 52에서는 영조의 균여법이 문제였고, 자, 53에는 정조를 물어봤네요. 영조, 정조, 숙종, 영조, 정조는 그냥 꼭 나온다.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금 여러분이 좀 까다롭게 여겼던 문제가 이 지역 관련 문제죠. 이런 거는 한국사 검정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 칭찬해줄 만해요. 이런 지역 관련 문제. 자, 지금 이런 역사. 역사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것. 자, 의주의 만상, 조선 후기 사상. 그 다음에 자, 평양에 많은 사건이 있는데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의 폭탄. 자, 1922년 의열단원이었던 나석주는 동양 척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 던지는데 여기가 어디였다? 한성이었어요. 서울.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나머지 이제 확인하십시오. 자, 여기 개성. 고려 때 무신정변 때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우리 모두 주인 죽이자. 우리가 지배하는 사회 만들자. 자, 개성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라는 전주. 자, 52에 제가 전주 관련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 봤잖아요. 전주에 사고 있었고, 전주 사고 제시하고, 그리고 선지는 답은 동학의민동의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부산. 임진왜란 중 부산, 자, 관리였던 송상현과 첨사 정발이 자, 1번이 부산을 먼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 순절하죠.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낸 문제인데 어쨌든 자, 이런 시대적 상황을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28번 문제. 자, 늘 나오는 문제죠. 다음 가와나 시기의 문제, 2점짜리 문제인데요. 자, 평안감사가 이달 19일에 광군이 정주성을 수박하고 두목, 홍경래 끝났네요. 평안도. 그러면 이거는 1811년 순조 때 일어났던 홍경래 난이구나. 자, 두 번째. 자,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내려갔습니다. 안핵사란 어떤 거기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하러 간 사람이에요.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천우병사 백낙신의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자, 임금에게 보고했죠. 이 임금은 철종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1862년 철종돼 있었던 자, 임술밀란이고요. 자,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국가가 자, 이때 어떻게 했다? 항상 물어보는 거. 자, 삼정 이정청을 준다. 그러면 요 사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1860년 동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늘 함정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이 사이에 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자,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1811년 순조 때 홍경래 난, 자, 1860년 동학 발생, 1862년 철종 때 진주 밀란의 계기로 온 나라 밀란 발생. 이때 정부는 삼정 이정청을 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자, 고종 때 가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 요 사이 있었던 사실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나머지 자, 신유박해 여러분 이 신유박해는 1801년 순조 때 일어났던 박해죠. 자, 연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거는 1868 흥선대원군 때. 자, 그다음에 이괄의 반란은 자, 이거는 인조반정. 자, 인조반정 결과
자기가 1등 공신이 되지 못한 이괄이 열받으면서 1624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 2인자의 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항상 여러분 영조 초기에 일어났던 거. 영조 때. 그래서 나머지 선지도 놓치지 마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는 꼭 여러분 꼭 확실하게 지금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또는 여러분 정리해두세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리하라고 하고 제가 지워버렸네요. 자, 그 다음. 자, 또 시기. 자, 이 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대전 통평이, 자, 뭡니까? 자, 정조 때 만든 법전이야. 근데 이후 80년 만에 새롭게 만든 법전은 바로 대전 회통이죠. 자, 조선의 마지막 법전. 자, 누구?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저번에 52에 또 얘기했었죠? 자, 1863년부터 1873년 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여러분, 자, 만동묘 철폐를 시켰잖아요, 대원군이. 그리고 서원을 대거 정리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17세기고, 훈민정음은 나오면 안 되고, 세종 때고, 계약조. 자, 이 계약조도 세종 때고, 둘 다 세종이고. 자,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하자. 이건 영조 때이고, 탕평비 세운 임금은 영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십시오. 흥선대원군 얘기는 여러분 늘 꼭 나와요, 꼭.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다시, 자, 여기, 자, 병인양요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또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자, 개화기부터 근대사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자, 30번 문제 볼게요. 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뭐를 묘사한 희곡. 자, 조선의 순교자들 발굴. 자, 프랑스 선교사. 이제 끝난 거죠. 프랑스 선교사. 자, 주교가 순교했다. 그러면 자, 이 주교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인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받은 자, 뭐로 인해서 세남터에서 처형당했어. 자, 그러면 바로 흥선대원군 때 병인 박해가 기억나야 되는 거죠. 자,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했던 병인 박해. 자, 그러면 병인 박해와 함께 자, 어떡합니까? 자, 프랑스가 쳐들어오잖아요. 프랑스 로즈 제독이 자, 강화도를 침입한 이게 바로 병인양요. 그러면 자, 답은 5번 됐고요. 자, 일단 황서영 백서 사건은 자, 또한 이것도 여러분 자, 이 신유박해. 자, 신유박해와 관련되어서 가는 거죠. 자, 순조 때 일어났던 자, 대규모 박해. 이때 황세현 백서 사건이 이걸 계기로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김기수가 수신사 파견된 결과, 자, 이 김기수 이것도 52회 때 얘기했던 건데 강화도 조약 결과. 자, 강화도 조약 결과 우리는 자, 1차 수신사가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김기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청에게 군대를 파병했던 사건은 여러 번 있었어요. 임오군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 갑신정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학농민운동 때도 정부는 청에게 군대를 자, 도움을 청하죠. 그 다음에 이용태가 안엑스로 나간 것은, 이거는 동학운동. 자, 즉, 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났을 때, 자, 이 동학운동이 1기, 2기, 3기, 4기 총 4단계가 있는데, 1기가 고부밀란이거든요. 이 고부밀란 때, 자, 이용태가 안엑서로 갔고, 아까, 자, 박규수가 안엑서로 갔던 것은 임수밀란이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용태, 박규수.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들이죠. 자, 질이 다른 사람들, 그건 나중에 역사 구체적 내용에서 자, 파악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31번. 자, 이제 이 사건이 뭐냐인데, 사실 이건 여러분, 이 사료가 좀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료에서, 자, 이항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이름이죠. 자, 이항을 보정성성으로 이송하여 청와도에 의해 관서에 거주시키도록 한다. 이항에게 오가는 서신일체를 밀봉할 수 없으며 간수위원회 검열을 거쳐서 보낼 수 있다. 밀봉되었거나 한글로 된 서신은 위원이 발송한다. 자, 해설.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사건의 역량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자, 이게 흥선대원군이 언제 청에 끌려갑니까? 임오군란 결과. 임오군란의 책임자로 결국은
흥선대원군을 자 낙인 지키고 흥선대원군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여기 개화 정책의 불만과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즉 임오군란. 그래서 이건 임오군란 물어보는 거고. 자 임오군란 결과 자 우리는 청하고 조청 상민 수루 무역장정을 82년에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반복되는 얘기죠. 삼정 이정청은 1862년 임수밀란 결과. 자 어지연 장군 부대가 광성보 이거 자 52회 때 풀었던 거예요. 자 뭐였습니까? 신미양요. 자 척합이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결과 전국의 척합이 흥선대원군 물어볼 때 나왔던 거고요. 자 1번 군함 운요가 자 영종도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운요 사건 1875년이고 이걸 계기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잖아요. 뭐 늘 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 좀 이따 경제 파트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특히 자 여기에 이 강화도 조약 내용,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 조일 수호조교 부로 조일 통상장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82년 자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요. 여기서 관세가 들어가고요. 최국조가. 그 다음에 자 임오군란 결과 자 바로 일본하고는 제무포 조약과 함께 조일 수호조교 부록의 속약. 그리고 임오군란 결과 청하고는 조청 상민수로 무역장정.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83년에 요거 조일 통상장정이 1876년도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83년에 다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 문제에도 이게 또 나오고 있네요. 요 경제 얘기는 사건과 함께 요 조약들 내용을 조금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32번 자 밑줄친 이곳에서 운영되었던 시기. 자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 자 해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자 우리나라 근대식 병원이 바로 자 뭐였습니까? 광해원이죠. 자 광해원은 1885년부터 만들어져서 갑오개혁 때 여러분 이제 정부의 관청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알렌이 만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고 나중에 해론이 여기서 또 운영을 했다는 거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자 배제학당. 자 배제학당 1885년에 기독교에서 만든 거. 자 이제 나머지 배제학당 연도 몰라도 나머지 해야 되는 거죠. 영선사 너만 이겠습니다. 영선사 1881년에 자 우리가 영선사를 파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정국 총국 자 개국 축하연에서 참석하는 외교관. 이 우정국 자 이때 여러분 참석했던 이 외교관으로 자 우리가 특히 이게 바로 갑신정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던 관리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제너럴 셔먼의 통상요구를 거부했던 평양 감리 이건 제너럴 셔먼 사건 1868년 내용이죠. 그래서 자 요 뭐 시기적 특징을 물어보니까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지금 85년부터 1894년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은 답은 지금 자 1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개혁 자 52에도 이거 나왔었죠.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궁극기무처에서 여러분 공너비 산업이 그러면 궁극기무처가 있었을 때는 1차 갑오개혁. 자 그러면 1차 갑오개혁 1894년 이때 얘기였죠. 자 별기구는 이미 그 전에 1881년에 만들어진 거고 자 한성수보는 1883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자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2차 갑오개혁 당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때 중요한 것은 사법권을 독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디귿과 리을은 2차 갑오개혁 내용. 그러면 어쨌든 1차 갑오개혁 이후의 사건 뭐냐? 그러니까 뻔한 얘기. 자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됐네요. 그럼 갑오개혁 52에 53에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자 34번 문제. 자 또 이 사건의 배경 물어보네요. 배경.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 뭐야? 원인이 뭐야? 자, 팔신, 고무라.
자, 수신, 뭐 일본 외무대신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하며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가 갔어.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1896년 아가파천이잖아요. 러시아 공사관. 그러면 러시아 공사관 가게 된 배경은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즉 벌건 대자세, 우리 경복궁에서 우리 국모가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시해당했던 을미사변. 그 답은 1번 된 거죠. 항상 원인 결과 맞물려서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 자, 좀 쉬워서 제가 나머지 선지는 해설 안 할게요. 자, 35번. 자, 이제 또 잘 나오는 근대적 조약. 자, 이 장정이 뭐냐? 자, 이번 장정의 해결로 우리는 관세권을 일부 내게 됐어. 자, 그렇지만 이 장정에서 일본에 최고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자, 1883년에 맺었던 개정, 조일, 통상장정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협정과세 내겠다, 체육대우 주겠다, 그리고 방공용 조약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또 물어보고 있네요. 갑신정변의 역량을 체결된 것은 한성조약. 자,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이건 이모군란 결과 재물포조약. 자, 일본인 제종 고문을 두도록 했던 것은, 자, 1904년에 맺었던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부산에 2개 항구 연다. 이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바로 이 조약. 아까 부산, 원산, 인천 3개 항구 열었고요. 그 다음에 76년 조율통상장정은 관세 안 내요. 양국의 무제한 유실이고, 자, 83년, 자, 이 개정된 것은 관세 내고 대신 최국대우 들어가고 방공용 조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꼭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그냥 이게 조금 바뀌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제대로 한번, 자, 풀기로 해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한 번 가서 여러분 돈 한 번 내고 자,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커트라인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얼마나 또 그래야 국사 좀 재미없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재미있게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자. 자, 그러면 자, 36번 이 단체. 자,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남궁어. 서울 정동에 태어났어. 동문학에서 교육받았어. 96년 서재필과 함께 당연히 독립협회. 끝난 거죠. 그러면 자, 독립협회가 했던 게 뭐예요? 청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청나라 사시 맞았던 영음문 자리에 자, 국민의 선거를 모아서 자, 이 독립문 세웠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된 거죠. 그 정도 보시고요, 여러분. 자, 여기 뭐 나머지 나오는데 한번 확인을 해드릴까요? 자,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했던 것은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이렇게 다시 제대로 써드릴게요. 자, 대한자강회. 그 다음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을 와야 될 것은 신민회.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조사단 파견했던 것은 신간회.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서 독립공제, 이거는 1919년 3.1운동 결과 맺어졌던 상하이 임시정부. 자, 여러분 제가 52회를 좀 전에 이 옷 입고 풀어드렸는데 52회는 여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였고 답이 이거였었죠. 그러면서 이 선지들 한 3개가 있었습니다. 이 3번 선지가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돌려쓰고 이래요. 우리 역사 뭘로 갑니까? 자, 다시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7번 또 여러분 이거 자, 2점짜리 문제인데 시기. 자, 이 가조약과 자, 나조약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약의 내용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자, 가조약. 자, 이거는 자, 특히 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성질 가진 어떠한 조약도 맺지 않는다. 매교권 박탈. 1905년 자, 을사늑약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 거친다. 이거는 1907년에 맺었던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52에 뭐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1907년을 기억하라. 제일 먼저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세 번째 한일 신협약.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지금 보지 않을 건데요. 자, 그래서 다시 이거 제가 수업에서 강조했던 건데, 자, 1900 지금 여기 이게 자 가가 된 거고, 이게 나가 돼서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 헤이그 특사 파견이 답이 됐지만 고종 강제 퇴위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52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의 원인보다 을사늑약, 즉 2차 한일협약이 원인, 이걸 물어봤고, 지금 53에는 요걸 제시하고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 일단, 자, 선지에 1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이거는 1908년에. 자, 관민공동회 헌의육주, 이거는 1898년 독립협회의 마지막 활동이었고요. 자, 동학농민운동, 이거는 1894년이고. 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사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자 이제 해외에서의 우리 독립운동. 자, 가죠. 자, 이 사진은 1905년이 키워드, 여러분. 5년에 자 어디에 유칸타 반도로 계약 노동 이민자를 소송했던 무슨 배입니다. 자, 주택 무료 임대, 높은 임금 등을 내건 모집 광고 믿고 이 화물선을 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은 한 달 넘게 걸려 이 애니캥, 여러분 이거잖아요. 애니캥. 이게 애니깡. 영화도 애니깡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인장. 지금 멕시코로 가는 거죠. 우리가 1905년 우리나라에 광고가 하나 붙어요. 멕시코에 가면 임금도 정말 많이 주고 정말 좋은 환경이야. 그래서 조선 노동자들이 자 노동 이민을 가잖아요. 근데 1910년 계약 끝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나라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독립운동 피면서, 특히 멕시코에서의 독립운동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무조건 승무학교죠. 예, 승무학교. 그래서 1910년 승무학교, 요걸 물어보는 거죠. 되게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건어패, 이거 이제 러시아 연해주, 북로 군정서고 중국 만주, 자 대동단결 선거, 이거 중국 상하이, 28 독립선언, 이거는 자 일본 동경에서 3.1운동 배경이 28 독립선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또 하나, 그럼 이렇게 문제 하나 바꿔볼까? 자 1902년 또는 1903년에 자 이제 인천을 떠나서 1903년에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건 하와이. 그래서 또 미국에서의 우리 활동이 하나가 여기가 추가되는 거죠. 뭐.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정리해서 보십시오. 자, 39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자 그에 대한 얘기. 자, 이 자료는 1910년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이었다. 이미 됐네요, 여러분. 안 죽은 의사잖아. 자, 안 죽은 의사가 자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미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들 3번 좀 내려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보세요. 봉오동 전투. 자, 우리는 저번에 52에 제가 자 무장 독립운동 자 그 PPT 보여드렸었는데, 자 봉오동, 여기는 홍범도. 자,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 신민의 멤버였던 양기타. 자, 서전서수, 이거 여러분 신민의 멤버였던 이상설. 자, 고종에 밀집받아서 독립의금부 조직했던 것은 의병장 임병찬. 되게 중요하죠. 공무원 시험은 이런 연도 따지지만 한국사 검정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정확한 자 인물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0번. 자, 이게 어느 시기냐? 자, 또한 일제강점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물어보는 건데, 조선 관세령 폐지예요. 그러면 관세령 폐지는 1923년에 폐지된 거죠. 그러면 이거 이후에 사건이 뭐냐? 자, 관세령 폐지를 발표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제 자 싸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관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민족 기업들이 위기감 느끼면서 우리 물건 쓰자.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 거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 크게 안 발되는 선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41번. 이 대화에서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얼마 전 종로에서, 자, 만세 시위가 일어났지? 여러분, 그러면 만세 시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좁혀야 돼요. 3.1운동인가? 자, 근데, 자, 융희 황제 인산일. 자, 3.1운동은 고종의 죽음이에요. 고종의 죽음도 한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융희, 즉, 순종. 자, 순종의 죽임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은 60만세 운동이잖아요. 1926년. 그래서, 자,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자, 뜨거운 민족 감정이 모였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간회. 그래서, 자, 당연히, 자, 이 대화에서 나타난 민족운동 물어보는 거니까, 자, 지금, 자, 이 대화에 나타난 민족운동. 그래서, 결국은, 자, 60만세 운동 물어보는 거고, 60만세 운동은 향후 민족협동전선이 신간회가 1927년에 일어나게 된 거죠. 어쨌든,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3.1운동, 다시. 자, 3.1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무단 정치를 교묘하게 문화 정치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 임시정부가, 자, 이제 수립되죠. 상하이 임시정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무장 독립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갈등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어서 1926년, 자, 60만세 운동에서 다시 한번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통합운동을 시도하죠. 이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52에서 신간회 여성자매단체 근위에 풀어봤잖아요.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요. 답은, 자,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2번. 자, 일제 또 이 시기가 언제냐? 자, 난징, 어디, 자, 진열관에 있는 만삭의 위안부 이 사진은 고 박영신 할머니를 모델로 조성되었다. 자, 똑같죠, 여러분. 52회 때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정제 확대했던 시기. 그러면 중일전쟁이 언제? 1937년. 자, 이후 상황이 뭐냐 이거잖아요. 자, 미스협정. 자, 52회 때 얘기했어요. 자, 조선 태영령은 1912년에 공포됩니다. 자, 내성일제. 이게 바로 일제 침략 3단계. 특히 중일전쟁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었다. 이건 뭐 전혀 관계없고. 자, 평양에서 시작된 전국적. 이거 뭐 지금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없고. 그래서, 자, 해당되는 거. 지금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 자, 물어보는 문제니까 지금, 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3번이 된 거네요. 자, 이어서, 자, 43번. 자, 밑줄 친 그는 누군가요? 자, 이곳 난징의 청령사 예터는 독립군, 자, 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자, 이게 키워드죠? 조선혁명간부학교.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너무 길어서 그냥 조선혁명 간부학교. 저는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 자, 의열단 단장이었던 그 누굽니까? 김원봉이지. 그리고, 자, 이 학교는 32년에 만들어져서 3년간 운영되었고, 여러분, 윤세주, 그리고 이육사. 이것도 단독 기출문제잖아요. 이들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자, 김원봉 물어보는 거. 김원봉. 자, 김원봉과 관계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 김원봉 활동. 김원봉은 뭡니까? 조선의용대 만든 사람이잖아요. 중국 관내에서 중국 국민당에, 자, 지원하에 처음으로 우리가 군대를 만들었죠. 자,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이거 이상설. 자,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 7.8을, 자, 처단했다. 이건 여러분, 자, 1915년 박상진이에요.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이후에 대전제령 전투. 이거는 한국독립군. 30년대 한국독립군. 여기 한국독립군은 처음에는, 자, 김자진이 이끌어가다가 김자진 죽자 지청천이 이끌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민중에 의한 직접 무장투쟁, 조선혁명 선언. 이거는 의열단 선언문으로서 신채호 선생이 쓴 거죠. 1923년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풀어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런 선지들, 자, 갖고 가십시오. 자, 이어서, 자, 44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내용. 또 2점짜리 문제인데, 자, 경성, 즉 서울. 일제강점기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청계천 경계로 항구에 사는 북촌 마을과 일본인이 주로 사는 남촌을 나눠줬어. 그리고 자 도시 빈민인 토막민들은 청계천이나 도시 외곽에 그래서 토막, 자 경성역, 그리고 무슨 단성사, 그리고 자 미스코시 경성지점 무슨 백화점 이런 거가 이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자 여기 이 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단성사는 영화관이니까 나훈규의 영화 아리랑 1926년에 나훈규가 아리랑을 개봉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나머지 그냥 상식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김희독립선언서가 자 만들어진 곳은 어디냐면 자 현재 종로 쪽 종로 조계사 옆에 있었던 단성 여기 자 이 보성사야. 보성사 출판사. 그래서 이제 종로 쪽이죠. 그 다음에 조선형평사 자 개최된 곳은 저 아래 진주입니다. 자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공간은 간송미술관이에요. 뭐 이건 얘기할 거고. 자 강우구가 일본 총독에게 이미 여러분 이거 우리 52회 때 얘기했잖아요. 어디다? 서울역이죠. 서울역. 그래서 지금 자 이쪽 청계천 주변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자, 45번. 자, 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 또 키워드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 사건 이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국사 검정도 잘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근데 잘 나오는데 학생들은 가끔 틀리시는 문제죠. 대일 선전포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한테 자, 전쟁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대일 선전포고문. 그러면 저는 이걸 보지 않고 여러분 이거를 꺼내왔어요. 자, 지금 임시정부는 상하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동하다가 1940년 충칭을 갑니다. 이 충칭에서 자 좌우압작 시도했고, 그리고 자 중국 국민당과 협조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거 한국 광복군. 그래서 지금 지금 좀 전에 사료는 대일 선전 포고문 이게 나온 거죠. 그리고 자 이거 이외에 우리 연합군으로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과 함께 참전됐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번 이거 이유니까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은 자 지금 지문은 이거잖아요. 자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은 40년이고 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자 국내 비밀행정 연통제는 언제? 상하 시절에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고, 자 파리 강화이의 독립청원서 이것도 상하 시절에 1919년에 보낸 거고, 자 의거활동을 위한 한인애국당은 1931년에 이 상하 시절에 만든 거죠. 그리고 자 미군과 연계해서 또는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시정부 자 상하 시절 활동과 충칭 시절 활동을 꼭 구별해 주십시오. 여기는 뭐 맨날 나와요. 맨날. 자, 그 다음 46번 현대사 들어갑니다. 자, 가사건. 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모는 당시 토벌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 명분으로 초토화 작전 펼쳤고, 자,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자, 1948년 제주도 4.3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뭐 이건 다른 선지는 얘기할 것도 없네요. 여러분 특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올라간 것은 현대사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하나입니다. 4.3 사태 기록물은 유네스코가 아니에요. 자, 47번 문제. 자, 이 뉴스가 보도된 정부는 어느 시기냐, 어디냐. 자,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였던 김창수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회견의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고, 과거 부산 정치파동 때, 자, 부산 정치파동에 1952년 1차 개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던. 어쨌든 부산 정치파동과 같이 반독재, 부국, 번국민투쟁을 전개한다고 자 여생을 민주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바치겠다. 자 당연히 이스만 정부 시기. 뭐 연도도 필요 없고 그냥 크게 이스만 정부 시기. 옳지 않은 겁니다. 3점짜리 문제네요. 자 일단 자 이스만 정부 때 조봉암,
진보당 조봉암을 제거합니다. 이게 바로 진보당 사건. 자, 52회 때 제가 설명드렸죠? 진보당은 56년에 만들어졌고 진보당 사건은 자 1958년이라고. 그 다음에 자 인민혁명당 제거의 사건. 자 인민혁명당 제거의 사건은 자 유신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유신정부 때 1974년에.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아닌 거 물어보니까 답은 여러분 지금 답은 2번이죠. PPT가 잘못 갔네요. 여기로 가주시고요. 자 얘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정부의 비판적인 경량신문 폐간. 자 이 경량신문 폐간 이거는 1959년 사건입니다. 자 진보당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3.15 부정선거. 이거 이스만 정부의 마지막 여러분 자 폭행이었잖아요. 이게 3.15 부정선거 결과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민특위. 자 반민특위 즉 반민족행위특별법을 만들고 반민족특별위원회가 1948년에 만들어졌고 결국은 이들에게 간첩 혐의 씌운 것은 1949년이고 다 이스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 그래서 자 인민혁명당 제거의 사건은 유신 정부 때. 답은 2번이고요. 요거 아닙니다. PPT가 오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스만 정부에서의 정책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나온다는 거 다시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48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은 이 노래는 자,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죠.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한 자, 정부에서 자, 보급한 것이죠. 뭐 새마을 노래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 지은 거죠. 작사 작곡. 그러면 자, 박정희 정부 때 얘기죠. 새마을 운동 어쨌든 1970년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1970년대 얘기. 자, 포항제철. 포항제철은 1973년에 준공됐으니 답은 1번이 됐네요. 자, 다시 2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도 잘 나오는 선지니까 자, 2, 3, 4, 5 꼭 갖고 가시고요. 자, 미국과 자유무역, 즉 미국과 FTA 맺은 것은 이거 합의된 것은 자, 노무현 정부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조왕 이거 52회 때 얘기했었죠. 전두환 정부 때 얘기입니다. 대통령 긴급명령 이것도 여러분 금융실명제 52회 때 얘기했었죠. 김영삼 정부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이것도 52회 때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얘기고. 그래서 그냥 그 시기에 정부 얘기를 확실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9번 우리의 민주화운동. 자 지금 자 현행 헌법 현재 헌법 현재 우리가 2021년 현재 우리 헌법은 9차 개헌에 의한 거잖아요. 이 9차 개헌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87년 바로 6월 민주항쟁 결과잖아요. 그러면 자 6월 민주항쟁 물어보는 거. 여기 박종철 열사의 추모. 종철아 잘 가라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죠. 그때 전두환은 헌법을 지키겠다. 이게 전두환의 4.3 호언 조치였잖아요.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어. 그러자 국민들은 자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죠. 그 다음에 자 6.29 선언 그때 그래서 자 이때 여당이었던 여당의 대표였던 자 노태우 씨가 대통령 아니죠.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씨가 자 이때 6.29 선언 즉 직선제 하겠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한열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 이 과정에서 바로 이한열 연대학생 이한열이 체류탄 맞아 죽게 됐던 이 모든 과정이 6월 민주항쟁. 그래서 6월 민주항쟁 결과 자 당연히 이때 뭐였어요? 호원 철폐. 전두환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그거 철폐하라. 그리고 독재사조 외치면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했던 거. 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냥 보세요. 유신체제 붕괴. 이건 뭐였습니까? 제가 52회 때 얘기했던 1979년 YH 사건, 부마 항쟁 이런 게 결국 11.6 사태로 가게 된 거잖아요. 11.6 사태가 유신체제 붕괴죠. 그 다음에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이게 바로 자 한일국교 정상화는 1965년이고 자 이거에 반대해서 1964년에 자 6.3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양원제 국회가 출연되는 결과는 이거는 바로 뭐였어요? 1960년 4.19 혁명 결과죠. 그 다음에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신군부 전두환이잖아요. 1980년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거를 호도해서 신군부의
자, 비상계엄 확대 원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 자, 6월 민주항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머지 선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됐네요, 여러분. 자, 드디어 50번 문제. 통일 정책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어느 정부예요? 이게 어느 정부냐? 땡땡땡 정부. 자, 대북 화해. 그리고 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그다음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됐고 특히 이게 키워드죠. 외환위기. 자,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우리는 IMF 터졌고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지원 조기 상환했죠. 이건 김대중 정부 때 DJ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J 정부에서의 통일정책이 뭐예요? 이런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한 거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고 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남북한 유엔 동시 이거는 1991년 자 노태우 정부 때 얘기. 자 7.4남북 공동 자 성명은 72년 박정희 정부 때 얘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년 마찬가지로 자 노태우 때 얘기.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이거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얘기. 하나가 다 중요하네요. 통일정책 좀 오랜만에 나왔지만 자 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한국사 공부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자 52회와 자 53회를 풀어드리면서 자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기출문제가 또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답률이 무슨 50% 뭐 40% 이거 정말 합격률이 이거 조금 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공부 방향이 조금 여러분 좀 틀리신 분들은 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그냥 눈으로 대강 보지 마시고 이양할 거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항상 제대로 보자. 그래서 이거의 연장선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47회 이거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47회 좀 벅차지만 요게 가장 좋은 최종 마무리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고 47회 기출 키워드로 한능검 뽀개기 요것만 다시 보신다면 여러분 54회 한능검 자 무난하게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 1급, 2급, 3급 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자 질문은 네이버 선우빈 카페로 오시고요. 또 하나 저의 다양한 자 그런 자 역사 무료 강의가 있는데 특히 한능검을 준비하신 분들은 자 3분 역사 답사 그게 여러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재밌게 들으시면서 우리 역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